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집합 단원에서는요, 새로운 연산이나 기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개념 잘 정리해 두면요, 다른 단원보다는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 자,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집합하세요 라고 합니다. 키가 큰 학생들 집합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키가 큰 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랑 다른 친구가 봤을 때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건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넣어줄게요.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 집합하세요 라고 한다면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이 분명해질 때 이런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대상들의 뭐예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요. 원소라고 합니다. 대상 하나하나. 자, 예를 들어서 집합 하나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그 A라는 집합은요. 4의 양의 약수예요. 자, 4의 양의 약수 1, 2, 4라고 대상 분명하게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의 양의 약수 한번 보면 1, 2, 4.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기호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라는 집합 안에요. 1이 속해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A라는 집합 안에요. 누가 2가 포함되어 있어요. 속해 있어요 라고 해요. 자, 그래서요. A라는 집합 안에 어떤 A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3개짜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5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 이 5라는 원소가 포함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짝대기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자, B라는 원소가 A 안에 속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표현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하면, 원소 여기 위에 뭐였죠? 1, 2, 4라는 게 원소였어요. 이 원소들을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원소 한번 나열할 때요, 이렇게 집합기호는 중괄호로 표시하고요, 이 안에 원소를 나열해주면 됩니다. 1, 2, 4 하고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바로 조건 제시법입니다. 자, 조건 제시법은요. 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1, 2, 4의 조건이 뭐였죠? 4의 양의 약수였어요. 그렇게 4의 양의 약수라는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건데 먼저 x바라고 씁니다. x바라고 하는 건요. x바 뒤에 x가 누군지 조건을 여기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4의 양의 약수 라고 적어줘요. 자, 바 앞에 있는 이 x가 뒤에다가 누군지 설명해주는 거죠. 자, 여기 x 말고요. y바 y는 해도 되고요. a바 a는 해도 돼요. 이렇게 이 x가 누군지라고 설명할 거면 x는 이라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벤 다이어그램은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장처럼 동그라미 크게 하나 그려주고요. 이 안에 원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1, 2, 4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집합의 표현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봤고요. 우리 이거 통해서요. 개념 체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를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에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보면요. 3의 배수의 모임이에요. 3의 배수 3, 6, 9 땡땡땡땡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맞습니다. 3번 보면요. 4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에요. 4보다 작은 소수 1, 안 되죠? 2, 됩니다. 3, 되죠? 그래서 2, 3이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4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면요. 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에요.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1도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0.1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0.0001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봅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에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요. 누구예요? 3의 배수. 3의 배수인 집합을 A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요.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누가 있는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3, 6,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1번 문제 보시면 1은 A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봐 있습니다. 1 그리고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1 여기 안에 원소 없죠. 그래서 1은 A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짝대기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요. 3 들어가 있냐고 지금 표현할 건데요. 3은 여기 안에 원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로 이렇게 포함된다, 속한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 보면요. 누가 있어요? 자, 5가 있네요. 5는 A 안에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는 A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네 번째는 9라고 적혀 있어요. 자, 9 A 안에 들어가 있나요? 9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9는 이렇게 속한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3번에서요.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면 먼저 3번에 1번 적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원소가 나열되어 있죠. 원소 나열법이네요. 이거를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제시법 이 조건 어떻게 될까요? 6 이하의 자연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요. 먼저 뭐 적어줍니까? X바 X는 6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7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1 이상, 6 이하의 정수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2번 보면 바로 X바 X는 5의 양의 배수. 지금은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X가 누군지 뒤에 설명해주고 있죠? X는요, 5의 양의 배수래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뭐가 있죠? 5, 10, 15, 땡땡땡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땡땡땡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이제 다음에서 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집합의 분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어요. 집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유한집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볼 건데요. 유한집합이라고 하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유한이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그러니까 결국에 셀 수 있는 개수, 이럴 때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무한집합은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그래서 셀 수 있다, 여기는 셀 수 없다. 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니까 개수 표현해야겠죠? 그거 어떻게 적냐면요, n 이렇게 쓰고요, 괄호 안에 a라고 써주면 바로 집합,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고 뒤에 개수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볼까요? 1번 보면 6 이하의 자연수, 여기 원소의 개수 몇 개죠? 6개입니다. 그래서요, NA는 6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무한집합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건데요. 바로 옆에 보면 땡땡땡 이렇게 표현되죠. 이건 원소의 개수 셀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땡땡땡으로 표현되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볼 거는요, 바로 공집합인데요. 공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해요. 비어있을 공 이렇게 한자를 쓰고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집합 안에 하나도 없을 때 바로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거의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요,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준 이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은요,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죠? 0개입니다. 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유한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문제 개념 체크 가서 한번 볼게요. 4번 볼게요. 다음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를 괄호 안에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집합이면 공을 함께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면요, 2, 4, 6, 8, 10 땡땡땡땡 돼 있죠. 개수 셀 수 없겠죠. 무한개입니다. 그래서 무라고 쓰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1, 2, 3, 4 땡땡땡이 있긴 하지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U라고 쓰면 됩니다. 자, 4번에 3번 볼게요. 4번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바로 X가, X는 X제곱 플러스 0은 실수. 자, X 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X제곱 플러스 2가 0인 실수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X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수 있고요. X는 풀마루트 2 I로 바꿀 수 있겠죠. 복소수니까. 자, I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결국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I를 아직 안 배웠다면 바로 제곱돼서 마이너스 2 되는 실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기도 하고요. 또 유한집합이라고 해서 둘 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보면요, X는 2의 배수. 자, 2의 배수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러면 2, 4, 6, 8, 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 개수를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 중괄호 안에 A, B, C가 이렇게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A, B, C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 안에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10의 양의 약수.
자, 10의 양의 약수 한번 볼까요? 우리 누구 있어요? 1, 2, 5, 10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4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오늘 마지막 개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한번 볼게요.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건 부분 집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이요. A, B, C라는 원소가 있고요. B라는 집합 안에 A, B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 B에 있는 원소들이 다 A에 속해 있죠. 이럴 때 바로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짜리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B는 A에 다 들어갈 수 있다.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2개짜리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 B, C 이렇게 있고요. 바로 B는 누구예요? A,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갖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바로 이것을 모임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라는 집합이 있어요. C라는 집합은 바로 A, C라고 합시다. 이것도 A 안에 모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A랑 C의 관계 한번 볼게요. B랑 C의 관계 볼게요. 자, B에 있는 원소 A, B가요. A, C 안에 모두 들어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바로요.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부분집합이란 의미를 잘 알아두시고요. 부분집합 성질 한번 볼게요. 부분집합의 성질. 자,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로요.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이런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집합은요.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서로 같다고 하는 건요. 결국에 A집합이랑 B집합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다고 하는 건 A, B, C 원소들이 아예 같게 들어가 있겠죠. 이런 걸 표현할 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럴 때 바로 뭐라고 한다? A랑 B랑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요. 얘가 주어지지 않고요. 바로 이문 여기만 주어져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A랑 B랑 같다. 이거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진부분집합 볼게요. 부분집합은요. 이렇게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부분집합만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 안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같을 때 말합니다. 같을 때는요.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바로 B는 A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서로 어떨 때 A랑 B랑 같지 않을 때 이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부분집합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개수를 보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A라는 집합을 갖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 거 항상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분집합 성질 중에 공집합 항상 포함된다고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또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하나씩 집합 만들 수 있고요. 또 2개씩 또 만들 수 있습니다. BC. 또 마지막 몇 개? 3개짜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부분집합 개수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나옵니다.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8개 나옵니다. 자, 8개라고 한다면 이 공식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답은 2의 세제곱 원소의 개수만큼 해서 구하는 건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소가요, A1부터 A2, A3, 그리고 땡땡땡에서 AN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A1이라는 원소가요, 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A2라는 집합이요, A2라는 원소가요,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n번째인 원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걸 모두 어떻게 해요? 곱하게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해서요. 결국 마지막 2까지 곱해줍니다. 결국 2를 몇 번 곱해요? n번 곱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 우리 유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n제곱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요, 자기 자신을 빼줘야겠죠. 같은 걸 빼줍니다. 그래서 빼기 1 해서요, 이건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여기 8개를 구했는데요. A, B, C인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몇 개 나와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자, 특정한 원소. 예를 들어서요. 여기 부분집합 중에서 A를 꼭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원소 A를 포함. A를 포함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A는 꼭 들어가고요. B, C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아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한번 개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꼭 포함해야 되니까요. A는 꼭 포함해야 돼요. 동그라미밖에 할 수 없어요. 자, B, C는 들어가도 되고요. 안 들어가도 돼요. C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요.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2의 제곱인 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두 번째를 뭐라고 쓸 거냐면요. B와 C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B, C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A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B는 꼭 안 들어가고요. C도 꼭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2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요, 2의 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공식을 유도해보면요, 2의 전체 개수에서 포함하든 안 포함하든 그 개수만큼 빼주게 되면요, 바로 이거는 어떤 원소 K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결국 2의 세제곱인데 하나를 뺐으니까 2의 제곱 되겠죠? 여기도 2의 세제곱인데 BC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2개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2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개념 체크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면요. x바 x는 7의 양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여기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1하고 7 이렇게 있네요. 그럼 부분집합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공집합부터 써야겠죠? 거기서부터 하나짜리 그리고 2개짜리 쓰면 바로 부분집합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부분적 개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아까 2의 n제곱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였죠?
그럼 여기서 2의 제곱이니까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확인했죠?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보시면요. 두 집합 A는요. 1, 3, A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B라는 집합 안에는 2, A, B-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때 정수 A, B를 구하는 건데요. 이거 보고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바로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A랑 B랑 같은 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겠죠. 자, 그럼 원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1이랑 3이 있고요. A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여기는 2랑 A, B-1이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2가 돼야겠네요. 자, A제곱은 그러면 1이 되겠고 A는 풀마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둘 다 정수 맞고요. A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똑같은 게 없어지죠. 그래서요. A는 바로 1이 되겠네요. 자, A가 1이 되니까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되면 B-1은 몇이 돼야 돼요? 바로 여기는 3이 돼야겠죠. 그래서 B는 4라고 적어주면 A는 1, B는 4.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5라고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 자, 8번은요. A라는 집합이 2, 4, 6,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1번 진부분 집합의 개수. 자,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거겠죠. 같은 걸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몇 제곱, 4제곱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요.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면 됩니다. 16 빼기 1 하니까 15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부분 집합 중에서 4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4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으면요. 얘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에서요. 전체 하나 빼주면 됩니다.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얘는 꼭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2를 3번 곱한 거와 같으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그래서 8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6과 8을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자, 꼭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체 개수에서 그만큼 지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에서 2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고요. 4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